몰입. 황농문 교수 지음. 당신이 잠든 사이에 문제는 풀린다. 모든 동물은 잠을 잔다. 그렇다면 수면의 역할은 무엇인가? 현재 뇌과학에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밤에 수면을 취하는 동안 낮에 경험한 것을 학습하는 것이라고 한다. 낮 동안의 각성 상태에서는 시각, 청각, 촉각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 정보의 입력이 계속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눈을 뜨고 있는 한 시각 정보가 계속 입력된다. 정보가 입력되면 뇌에서는 정보를 분석하여 적절한 반응이라는 것을 출력을 한다. 시각이나 후각을 통하여 포식자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면 즉시 도망을 가야 한다. 도망을 가기 위하여 운동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출력이다. 각성 상태에서는 정보의 입출력이 쉴 새 없이 이루어진다. 이때는 뇌가 정보의 입출력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적화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경험한 것을 장기 기억에 저장하는 학습 활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나 수면 상태가 되면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 몸은 거의 움직일 수 없다. 꿈에서 달리기를 한다고 해도 내가 실제 몸을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보의 입출력이 차단된다. 이 상태는 낮에 경험한 것들을 학습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을 제공한다. 수면 중에는 낮에 경험한 것을 해마에서 재정리하고 통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해마에서 기존의 다른 기억과 관련성을 검토하고 중요한 경험은 장기 기억으로 보내 기억할 수 있게 하며 중요하지 않은 경험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다. 그럼 해마는 어떤 기준으로 중요한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별하는 것일까? 그 기준은 정보가 입력될 때의 감정의 강도와 정보의 반복 횟수이다. 해마는 정보가 입력될 때 아무런 감정이 없거나 약한 정보는 폐기하고 강한 감정을 가진 정보는 장기 기억으로 보내서 저장한다. 이러한 예는 우리가 어릴 적에 강한 충격을 받은 사건들을 평생 기억하는 데서 쉽게 알 수 있다. 또 해마는 감정의 강도는 약하더라도 정보가 반복돼서 입력되면 장기 기억에 저장한다. 이는 왜 반복학습이 효과적인지를 잘 설명해준다. 공부가 재미없다더라도 반복학습을 하면 그 내용을 자신의 장기 기억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몰입기간에는 오로지 주어진 문제만을 반복하여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해마는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받아들여 장기 기억에 저장할 것이다. 몰입 상태에서는 매일 그 문제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그 문제가 장기 기억에 저장될 것이고 결국 신체는 이 문제를 푸는 것을 목숨이 걸린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게 된다. 수면의 과학. 입출력이 차단된 수면 상태에서는 장기 기억이 활성화된다. 이것은 수면 상태에 가까운 최면 상태에서 놀라운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수면 상태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것은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기 기억들을 적절한 조합을 찾아내는 활동이다. 아직 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지식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일은 없다.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기 기억에서 주어진 문제 해결에 유용한 것을 검색하여 찾아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 인터넷의 검색 엔진과 같이 단순한 검색과 나열이 아니라 문제와 관련된 장기 기억들을 통합하고 상호 관련성을 찾아내는 고차원적인 검색이다. 수면 상태에서 장기 기억의 처리 능력은 각성 상태에 비해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문제는 수면 상태에서는 의식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면 상태에서는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할 의식이 없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은 각성 상태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각성 상태에서는 장기 기억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인가. 그런데 이러한 세술로부터 아이디어가 선점에서 잘 나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선점은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가 교차하는 상태다. 어떠한 의미에서 의식도 약간 존재하고 활성화된 장기 기억도 약간 존재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렇듯 명확한 목표의식이 활성화된 장기 기억과 공존하는 상태이므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 것이다. 몰입적 사고의 위력은 바로 수면 상태에서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을 활용한다는 데 있다. 즉 몰입 상태가 되면 잠을 자면서도 주어진 문제를 풀려는 생각을 계속한다. 이는 몰입 상태에서 깨어나면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생각과 함께 깬다는 사실로 알 수 있다. 반면 몰입을 하지 않으면 수면 상태에서 뇌에게 명확한 목표의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고도로 활성화된 두뇌를 활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꿈을 꾸는 것이다. 몰입적 사고를 하면 수면 중에도 문제 해결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게 되고 이것이 고도로 활성화된 장기 기억에 작용하여 놀라운 문제 해결 능력과 수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낮에 아이디어가 우연히 떠오를까? 바로 기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양이 수면 중에는 극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다음 그림은 쥐가 각성과 수면 상태일 때 노르아드레날린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낸 데이터이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많은데 샤파 수면 상태로 가면서 계속 감소하고 꿈을 꾸는 렘수면 중에서는 거의 바닥이다. 그러다 꿈에서 깨면 노르아드레날린이 갑자기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사람이 렘수면 중에서는 통상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기억을 못하고 깰 때 꾼 꿈만 기억한다고 한다. 그래서 수면 중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모두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다 낮에 이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본인은 그 순간 우연히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선점 상태에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데 노트에 기록하지 않으면 쉽게 잊어버린다고 이야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점 상태에서는 기억에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이 적어 기억을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설명이 내가 경험한 몰입 상태에서 수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가 우연히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하여 뇌과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에 소개될 창의성의 중요한 특징인 세렌디피티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렌디피티와 꿈속에서의 영감. 아인슈타인이 맨 처음 상대성 원리에 대한 생각을 떠올린 것은 우연이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갑자기 그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것이다. 그가 중력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에 도달한 것 역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다. 아인슈타인이 중력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린 순간을 묘사한 글을 보면 무슨 얘기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것이다. 베른의 특허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유롭게 낙하한다면 그는 자신의 무게를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단순한 생각으로부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를 중력 이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행복의 절정. 몰입은 즐거움과 특별한 감정을 동반하는 놀라운 경험이다. 몰입 상태에 이르면 즐거움과 쾌감이 증폭되어 온몸을 감싸게 되는데 특히 일주일 이상 몰입 상태가 유지되면 쾌감이 도취되어 있는 듯한 느낌에 사로잡힌다. 무엇보다 주어진 문제를 머릿속에 품고 있기를 몇 주간 지속하다 보면 열애하는 것 같은 감정에 이르게 된다. 평소와는 달리 몸이 약간 들떠있고 풀고자 하는 문제와 관련된 문헌을 읽거나 단어만 들어도 흥분 상태가 된다. 물론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전이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지루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 뒤에 새로운 돌파구나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더욱 격렬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이 순간 문제 해결 활동은 흥미진진한 게임이 된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아도 되나? 남 부러울 것이 없다는 말을 이럴 때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감격으로 채워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어라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한 행복감에 젖는다. 이런 감정은 특히 새벽에 더 잘 나타난다.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주어진 문제에 몰입하다 보면 세상은 모두 잠들어 조용한데 이 광활한 우주의 이 문제와 이 문제를 생각하는 나, 오로지 둘만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곤 한다.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집중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충만감이 전해지는 것이다. 몰입의 징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즐거움이나 행복한 감정은 주로 외부 자극으로부터 얻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몰입 상태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주어진 문제에 집중만 잘해도 그런 감정 상태에 도달한다. 이런 색다른 경험은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꿔놓는다. 결국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외부 자극은 단지 이 상태를 활성화하는 촉매에 불과하다. 내가 만일 행복을 느끼기 쉬운 상태로 이 기능들을 변화시킨다면 나는 보다 쉽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도 지구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어떤 원리에 의하여 가능한가를 이해하면 행복하면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행복한 감정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감정도 외부 자극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그것을 느끼는 기능은 내 안에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즐겁고 행복하다고 느끼고 때로는 우울하고 괴롭다고 느낀다. 이런 감정은 대부분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가끔은 특별한 이유 없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렇게 즐겁거나 우울한 감정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조절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삶이 한결 풍요로워질 것이다. 최근 뇌과학은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대해 분자 수준에서 규명해냈다. 이와 관련된 뇌과학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내가 몰입 상태에서 겪은 내용들을 소개하겠다. 몰입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징후들. 한 가지 문제를 계속 집중하여 생각하려는 노력을 며칠 이상 하면 의식이 그 문제로 꽉 차게 된다. 이 상태가 되면 그 문제를 생각하기만 해도 쾌감을 얻는다. 집중도가 올라가면 쾌감이 증가한다. 규칙적인 운동과 함께 몰입을 계속하는 한 쾌감이 몇 주일이고 몇 달이고 지속된다. 사기와 의욕이 샘솟고 자신감이 생기며 낙천적으로 변한다. 평소와는 달리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빠른 속도로 얻는다. 감각이 섬세해지고 하루하루가 감격적이다.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잠시 지루함을 느끼지만 아주 조그마한 진전에도 큰 희열을 느끼고 감동한다. 자신이 하는 일에 신성하고 경건한 종교적 감정을 느낀다. 가치관이 바뀐다. 자아 실현을 위한 몰입. 몰입 상태에서는 자아 실현을 하고 있다고 느낀다. 심리학에서 자아 실현이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상태를 나타낸다. 자아 실현에 관한 개념은 카를 융이 처음으로 제안했고 칼 로저스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에이브러햄 매슬로는 인간의 동기부여 이론으로 욕구의 단계설을 제안했는데 욕구의 5단계 중에서 자아 실현을 가장 높은 단계에 두었다. 매슬로는 나중에 3단계를 더 추가했다. 다음 페이지에 등장하는 그림은 이 3단계를 추가한 욕구 단계를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초월 영적 상태가 자아 실현보다 더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 상태는 다른 사람들의 자아 실현을 돕는 단계다. 매슬로에 의하면 인간은 낮은 단계의 기본 욕구가 충족되면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추구한다. 생리적인 결핍에 의한 욕구가 충족되면 심리학적인 존재 가치 또는 성장에 대한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러나 초월 영적 상태는 특이하게도 아래의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고 어떤 단계에서도 추구할 수 있다.
자아 실현이란 사람들의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다. 메슬로가 언급하는 자아 실현에 성공한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과 몰입 상태의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서로 유사한 점이 많다. 몰입 상태에서 자신의 지적 능력이 최고조로 발휘되는 경험을 하고,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 몰입의 결과를 커다란 성과로 완성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분명한 자아 실현이다. 자아 실현에서 이야기하는 최상의 경험이 몰입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신이 추구하는 일을 수행하면서 평소 자기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성과를 계속해서 얻을 때의 기분은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몰입 상태에서 경험하는 자아 실현과 정기적 초월의 경험이 모두 같은 심리적 특징을 갖지는 않겠지만, 몰입은 그 어떤 것보다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이다.